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생명과학 특성학과 3학년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강연의 주제는 극복이에요. 그럼 제가 무엇을 극복했느냐? 저는 평소부터 번아웃을 정말 자주 시달렸어요. 네, 그랬던 제가 우연하게 접한 사상을 통해서 이 번아웃을 극복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러면 제가 어떤 사상적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번아웃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네, 번아웃.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아마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번아웃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짧은 시간 동안 휴식 없이 과도하게 여러분들을 혹사시켰을 때 동반되는 심리적 증상들을 의미를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쉼 없이 계속해서 달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질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의 경우 번아웃은 청소년기 이후로 연마다 계속 찾아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싫고 안 좋게 느껴지고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보는 그 시선조차 되게 밉게 느껴지는 등 세상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혹시 앞에 계신 여자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한 번 정도 있어요. 한 번 정도? 네, 옆에 분은? 저랑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이 어느 정도 계시네요. 네. 저의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마다 한 번씩은 겪었고 그리고 겪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남들도 다 하는데, 다 사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겠어? 이런 식으로 버텼어요. 버티고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행동에 이유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그 목적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나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편입생이에요. 편입을 결정한 이유도 사실 되게 비루합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대학에 간 친구들이 되게 좋다는 이유였어요. 대학 간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쟤네들 캠퍼스 생활하는 것도 너무 진짜 보기 좋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동기로서 작용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에게 장대한 목표나 비전을 제시해 주진 못했어요. 그만큼 목적성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번아웃에 시달렸다는 거겠죠. 네. 그래도 어찌저찌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저한테 효과를 보고 편입에 성공은 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고 네,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 남성분들 눈 맞추는데 되게 어떠신가요? 좀 막막하시죠? 네, 남성분들 얘기 들으시면 되게 안 좋으실 텐데 네,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스트레스에 애초에 취약한 사람인데 환경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정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안전장치 하나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것이 무슨 마인드냐?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지쳐서 잠들어 버리자. 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마인드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될 거야. 저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군인들 아시겠지만 휴가 아니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로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자. 수동적으로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봐서 첫 휴가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군 생활이 나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망각을 했었죠. 저에게 목적성이 없다는 거를. 네, 그러다가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격리였어요. 코로나 격리. 저희 부대가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몇 명 걸려 들어오면 안에서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 당시 부대원 전체가 3,000명 정도 됐으니까 당시로서 한 1,000에서 1,200명 정도 걸렸다는 거겠죠. 네, 저도 어찌저찌 격리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든 내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네. 좋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3, 4일차쯤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애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런하게 살다가 지쳐서 잠들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안전장치가 이제는 없는 거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또 위에서 오는 그런 압력 같은 것도 있는데 해소를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버텼어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네, 방법론을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그리고는 저 생각이 들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같이 이렇게 눈을 굴리다가 결국에는 몸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쫙 빠지고는 어떡하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다시 번아웃이 오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겪은 게 제가 인생에서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컸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그리고 너무 크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됐는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목적이 없는 것이 아주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까지 길게 갈 줄 저도 몰랐죠. 그렇게 격리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격리는 끝났는데 나아질 줄 알았어요. 다시 움직이면. 내가 다시 목적성을 가지고 뭐 목적성은 아니지만 이제 단기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격리 끝나고 1, 2주가 되도록 이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는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겨우겨우 부탁을 드린 게 저기 최고청 선임한테 부탁드렸어요.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은 쉬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평소 그럴 리가 없던 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조금 당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 좋다 그러면 한 1, 2주 정도 쉬어라. 쉬어보고 그때도 힘들면 얘기를 해라. 해서 그날부터 방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밥 먹을 때 빼고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 왜 이러지? 그리고 나 어떡하지?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는데 갈피가 안 잡혀요. 이거 어쩌야 되냐?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우연한 계기로 어떤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리고 그 발견을 주신 분이 저에게는 이 니체라는 분이었어요. 아까 전에 우연한 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어떻게 우연한 계기냐? 부대에 초청 강연차 오신 경상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자기계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니체였어요. 근데 이 니체라는 철학자 만나보니까 너무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을 하지? 참 신기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한번 알아볼까? 왠지 모르게 여기서 힌트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니체란 우선 독일의 철학자예요. 1840년대에 살았던 철학자인데 이분은 서양 철학사에 만연했던 종교적인 가치관을 부정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서양사에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철학이 정말 많았어요. 즉, 현실과 그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어온 것이 정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실은 힘들죠. 네, 여러분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현실이 안 좋다고 보고 앞으로의 세상, 내가 죽어서 갈 세상이 정말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세상을 비꼬고 안 좋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것을 부정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우리 현실 자체가 고통이 있다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보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삶의 자유와 구원이 비로소 얻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니체의 사상이었어요. 네, 여기 글 보면 아시겠지만 허무의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다. 니체는 이렇게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고통이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리하자면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세상을요. 그리고 그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서 결국엔 정신적 자유의 초월적인 경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버 맨시라는 경지예요. 이분은 인물이자 경지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사실 이 위버 맨시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한 가지 틀에 갇혀서 영원히 반복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인생 말고 정확히는 하루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겪었던 하루가 반복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 하루 속에는 긍정적인 사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일과물을 걷는데
청둥오리가 보여서 귀여워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긍정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사건으로는 과제 제출하는 거 깜빡했다. 네, 끔찍하죠. 네, 그러한 사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반복돼요. 물론 사람마다 그 고통의 정도는 천차만별이겠죠. 네, 앞에 계신 여성분 혹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옆에 분은 혹시? 그쵸, 사실 쉽지가 않죠. 네, 누가 당당히 갑자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범애 씨는 다릅니다. 이범애 씨는 영원이라는 가치가, 영원이라는 세상이 존재한다 했을 때 그 속에서 허무주의를 거쳐서 권태에 빠지고 무너지다가 경험한 그 순간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영혼의 삶마저 긍정하는 존재를 의미를 해요. 정리하자면 그 영혼의 삶마저도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며 극복하고 나아가는 존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범애 씨예요. 근데 이 이범애 씨의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삶 자체를 되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사랑하고 본인이 갇혀있는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이 나옵니다. 아모르 파티. 들어보신 개념인가요, 혹시? 앞에 분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김현자 선생님께서 노래를 만드셔서 유명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모르 파티, 라틴어인데 번역하면은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이 운명을 사랑하라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너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 지금 그 인생 그대로 그냥 감내하고 이거 그냥 받아들여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숙명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는 숙명론이 아닌 운명의 말 그대로 너 스스로 너 운명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돼서 그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들마저 극복하는 정신을 의미를 해요. 그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네, 제가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이 니체라는 사람한테. 정말 멋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아직도 안 와닿아요. 혹시 좀 와닿으시는가요?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단번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저도 아직은 이게 살아오는 횟수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은 이 사람 멋지다였어요. 단순히 이 사람 닮고 싶다. 이런 사람 돼보고 싶다. 그렇게 저 스스로 운명을 사랑하며 운명의 주인이다라는 마인드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니체의 정신을 감해돼서 목표 하나가 생겨요. 롤모델을 설정을 한 거죠. 저 스스로 이범애 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가치를 이 세상에 이룩을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지켜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루려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냥 인생 자체를 긍정을 하고 그리고 삶 자체를 되게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이거를 방법론으로 제시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지금 군대라는 환경에 있으니까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지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인들 한번 돌아보니까 다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공군의 분위기 자체도 좀 그런 느낌이고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 자유시간 자체를 잠을 자기보다는 다들 좀 이제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번 자기 개발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독서입니다. 단순히 독서예요. 네. 근데 사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한번 시도해보기로 한 겁니다. 책에 있어서 이제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 어른의 문답법이라는 자기계발서가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그래도 소통 하나 잘하면 군대라는 건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읽은 책이에요. 근데 이거 읽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 2주 걸렸나? 예, 저는 그만큼 독서가 습관이 안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게 되고 다음 책도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책이 어느 정도 쌓여갔어요. 나 이 정도 읽어봤구나. 나 이것도 괜찮구나. 나 이 책 마음에 든다. 라는 식으로 뭔가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책만 읽기에는 너무 뭐가 없었어요. 이거를 근데 단순히 마음의 양식으로 읽기에는 남는 게 너무 없다. 가시적인 형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했던 업적들, 내가 했던 성취들이 가시적인 형태로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글을 또 도전을 해요. 에세이도 한번 써보고
도코 한번 써보고 시도 한번 써보고 진짜 여러 종류의 글은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다가 한 40페이지 정도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거 이러면 가시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성과로서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대회에도 한번 나가봤어요. 사실 군인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대회들을 군생활정에 계속 남겨두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남는 게 있었을까요?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시나요? 네, 없었으면 강연을 안 했겠죠. 네, 이거는 제가 쓴 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체의 감명을 받아서 제가 군생활전 썼던 글입니다. 보시면은 위버맨신은 희비가 교차하는 이 삶의 모든 요소들 그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죠. 그만큼 저는 니체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도전했어요. 네, 보시면은 책 읽는 공군이라 되어 있고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책 읽는 공군이라 함은 저희 공군에서 발행하는 월간 공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서 매달마다 공모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8월호랑 11월호에 당선이 됐던 걸로 알아요. 1등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실리는 영광을 얻고 또 기념품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부대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단장님께서 되게 많은 이벤트를 많이 여시거든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렇게 상장도 직접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맨 밑에는 이제 전역하기 전에 썼던 건데 이거는 국방일보라는 국방신문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신문사에서 기고문을 모집을 한다길래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주제를 군생활로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주제로 한번 써서 니체의 사상을 또 한번 담아봤더니 당선이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행히도 성과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성과를 아는 채 저는 전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군생활 중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어느 정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내 스스로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인생이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군생활을 하면서 체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이 있기에 인생이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인생 편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을 너 겪으라고? 이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군 생활에서 겪었던 것만 봐더라도 힘든 순간은 매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에서 도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된다 하면 그 순간 또한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해야 함을 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니체와 저의 성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채 전역이라는 감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너 어떻게 지내? 네,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실 군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었어요. 내가 얻은 값진 습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유지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리스트 작성이었어요. 네, 저는 계획 짜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나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거든요. 군대에서 나가기 전에도 내가 나가자마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90일의 휴가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4페이지짜리 원고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세운 목표가 생각해보니까 편입 후 갔던 학교랑 친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네. 학교랑 한번 친해져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활동에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그 90일 휴가 기간 동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 등을 참여를 했어요. 자, 저 위에 2023학년도 봉학기 언어교육원 국제도우미 활동은 언어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는 봉사활동인데요. 말 그대로 외국인한테 한국어 알려주는 거예요, 영어로. 사실 스피킹 자체가 되게 취약하다 생각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본 건데 덕분에 좀 중국인 분도 만나서 서로 사상이나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 교류도 한번 받아봤고 그리고 밥도 맛있게 먹고 친구가 다행히 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영어 스터디예요. 사실 스피킹 자체가 아까 전에 좀 취약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스피킹도 도전을 했어요. 여기는 교포분들이랑 외국인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도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름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친해지다 보면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사해하는 거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정말 많이 말렸어요.
너 휴학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편입생인데 너 동아리 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너 올릴 수 있겠어? 자신 있어? 그 친했던 사람들 자체를 너 뚫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뚫어볼 거야. 어떻게든 해볼게. 근데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후회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신청해보자. 그리고 강연을 해보겠다는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강연이라는 목표 하나 든 채 우리 레뮤즈에 한번 지원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이 강연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강연이라는 건 단순히 수단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연이라는 게 수단에 불과하다고밖에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여기 있는 인간관계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 스스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만남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학교 자체에 좀 오래 있어보자 생각을 했어요. 맨날 집에 있기에는 너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그렇게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 적지 않은 나이 어떻게든 좀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서, 그러면 학교라는 곳 자체에 한번 있어보자 싶어서 맨날 도서관에 살았어요. 네, 도서관에 살면서 내가 군대에서 이어오던 습관들을 계속해보자 해서 그 공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습관을 이룩한 것이죠. 네, 이렇게 90일의 휴가는 그런 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전역을 하게 되죠. 사실 제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것이 미버맨시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단계가, 첫 번째가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모르 파티라는 거죠. 이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의 삶마저 긍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성과, 그리고 내가 이룩한 것들에 확신을 가지고 나 스스로 도전해보는 거 한번 해보자 라는 거를 실천해보기로 했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네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연도 들어주시니까. 네, 앞으로도 분명히 똑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은 어려운 일대로 올 것이고, 그리고 힘든 일은 또 힘든 일대로 있을 텐데, 제가 우선 취하고자 하는 태도는 이 태도가 베이스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갈키 아세요? 잔디 쓸 때 갈키라는 게 있어요. 서양에는 이런 식으로 갈키를 써 나가면서 반경을 넓혀가고 부채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반경이 계속 넓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넓어진 반경을 토대로 더 나은 시야를 가지고 더 높은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감히 도전해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뭐가 됐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운명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끝끝내다, 살아냈다,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건태를 느끼는 그대에게 김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